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부부가 자신들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친구들과 함께 스우핑을 시도함으로써 겪게 되는 갈등과 심리 변화를 다룬 대본입니다. 상당히 긴 분량이니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2입니다. 이름은 이재욱입니다. 아내인 윤서 씨는 39살이고 저희는 결혼 12년 차입니다. 서로 사이가 나쁘지는 않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약간의 지루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자유로운 성격이라 가끔씩 아내와 함께 뭔가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하는 편이었고, 아내는 저보다는 조금 보수적이지만 저의 권태감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수용해주는 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저희 부부가 한 재능기부 모임에서 나이가 훨씬 어린 커플, 이른바 MZ 커플을 만났습니다. 제가 30 후반, 아내가 막 40을 찍던 시점에 우연히 알게 된 이 커플의 남자는 26, 여자는 25이었습니다. 둘은 유학파 출신이라 사고방식이 매우 자유로워 보였고, 저희와 대화해봐도 가벼운 태도이지만 어딘가 오픈마인드가 인상적이었죠? 커플 남자의 이름은 강민호, 여자는 지유였습니다. 처음부터 친해질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모임 후에 몇 번씩 식사나 술자리를 같이 해보니 생각보다 나이 차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장난기 넘치는 성격으로 늘 형, 누나 하며 저와 아내를 편하게 대했고, 지유 씨는 쾌활하고 밝은 편이라 윤서에게 다정하게 언니, 그거 같이 해봐요 라고 권유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사적으로도 어울리는 사이가 되었는데,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부부끼리 만나는 거라 살짝 어색하진 않을까 싶었지만 예상외로 잘 통했죠. 한편 저는 저보다 훨씬 어린 이 커플과 부부 동반으로 종종 모임에 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윤서도 이 친구들 참 순수하네요. 하고 싶은 말도 거리낌 없이 하는 것 같고라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 보면 위험한 화두가 우리 네 사람 사이에서 슬쩍 올라왔습니다. 정확히는 어느 술자리에서였는데 젊은 두 사람 민호, 지우이, 저희는 생각보다 자유로운 편이라 주변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과감하다라는 말을 듣곤 해요라며 웃더군요. 저희 부부가 조금 호기심에 혹시 어떤 점이 그렇게 과감한가요? 라고 물었더니 지우씨가 농담처럼 사실 저희는 열린 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배타적이지 않고 필요하면 서로 다른 사람과도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며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 실제로 많이 하진 않지만 사고방식적으로 그런 걸 거부하지 않아요라고 덧붙이더군요. 아내인 윤서와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별말 없이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단 저희가 집에 돌아온 뒤 대화를 나누며 혹시 이 친구들 그 이야기를 꺼낸 게 우리에게 은근 시그널을 보내려는 걸까? 하는 추측이 스쳤습니다. 윤서도 설마 했지만 조금 그런 느낌 들지 않았어? 라고 하더군요. 저는 조금 흥분한 마음으로 진짜 스엑스핀 같은 개념을 생각하는 걸까? 라고 상상했지만 그러면서도 아내 앞이라 침 삼키며 뭐 그냥 농담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윤서도 그러게 너무 깊게 생각 말자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사실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이 꿈틀댔던 것입니다. 며칠 후 민호와 지유가 직접 형님, 누나, 혹시 다음 주말에 펜션 잡아서 우리끼리 놀러 갈래요?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듣는 순간 아내는 망설이는 기색이었고 저는 괜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간단히 여행이라면 나이 차이 있는 부부끼리 갈 수도 있죠. 그러나 뭔가 한편으로 이거 정말 스엑스핑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떨렸습니다. 윤서는 애매하게 일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볼게요라며 답을 미뤘지만 결국 통화해서 갈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4명이 펜션에 모였습니다. 민호 지우 커플은 벌써 바비큐용 재료와 술을 깔아놓고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했어요. 두 분은 편히 계세요라는 식으로 알뜰히 챙기는 젊은 두 사람에게 저와 윤서는 은근히 감탄도 하고
한편으론 경계심 같은 것도 은근히 작동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요. 하지만 정작 분위기는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낮에 근처 관광지도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저녁엔 바비큐 굽고 와인 마시며 수다 떨고 겉으론 그냥 친목 여행처럼 보였죠. 그러다 밤 10시가 넘어서 펜션 거실에서 2차 술자리를 시작했을 때 민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누나, 사실 저희는 형님 부부가 서로 따분해하진 않을까 했어요. 결혼 오래 하셨고 뭔가 색다른 거 원하지 않을까요? 하고 말입니다. 윤서가 에이, 그런 걸 굳이 당신들이 신경 쓸 필요는이라고 웃었지만 제가 흥미로워서 근데 너희 생각엔 뭔가 방법이 있다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우리가 전부터 짐작했던 화두를 직접 꺼냈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친구끼리 배우자를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서로 원한다면요. 저희도 예전에 해외에서 잠깐 경험해봤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오히려 우리 사이가 더 돈독해졌어요. 굉장히 직설적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순간 막혔고 윤서는 입술을 약간 깨무는 듯 했습니다. 마침 지우가 부담되시면 전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서 우리 넷이 잘 맞으니까요 라고 말을 보탰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거부감 없이 오픈마인드를 표현 중이었고 저와 윤서는 머뭇거리며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부부가 일단은 지금은 좀 당황스럽다라고 답하자 민호 커플은 당연하죠. 저희도 잘 알아요. 근데 어차피 오늘 같이 밤새 술 마실 텐데 혹시 그런 흐름이 되면 그것도 자연스레 받아들이자. 이 정도 제안인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서가 크게 한숨을 쉬며 와,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재욱 씨가 뭐라고 생각해? 하고 저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사실 내심 솔직히 궁금하기도 해라는 마음이 떠오르지만 아내 앞에서 공공연히 그래 해보자 라고 하기 망설여졌죠.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면서 분위기 봅시다. 어차피 누가 강제로 시킬 건 아니잖아요 라고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이후 네 사람 모두 조용히 술을 기울이면서 만약 정말로 하게 된다면 중간에 싫으면 거부권이 있다는 약속을 하자. 끝나고 감정 꼬이면 어쩌나 아니다. 오히려 더 친해질 수도 있겠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식은땀이 났고 윤서는 약간 겁먹은 표정이었지만 다소 설레기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민호와 지우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라며 미소를 지었고요. 결국 자정을 넘겨 민호가 약간 크게 심호흡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가 지금 시도해볼까요? 당장 못하겠으면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의 제안에 윤서와 저는 잠깐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내가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만약 정말 서로 괜찮으면 라고 중얼댔고 저도 그래 그럼 용기를 내보는 것도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지우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저희 너무 설레네요. 그리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윤서도 따라 일어났고 저와 민호가 동시에 숨을 고르면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마치 신호가 맞은 듯 네 사람이 둘씩 짝을 바꾸는 듯한 기류가 생겼죠.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원래 각자 부부로 앉았는데 반대편 자리로 가는 형태였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서는 민호 쪽으로, 저는 지우 쪽으로 가까워졌고 모두 말 없이 조용히 해도 되는 건가라는 묵인하에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방 안조명 아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긴장과 떨림이 어우러졌고 네 사람 모두 조금씩 몸을 기울이다 어느새 교차된 포옹을 했습니다. 은근히 저는 아내를 살폈지만 이미 그녀도 낯선 젊은 남자 민호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고 질투심과 묘한 흥분이 교차해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지우는 저보다 훨씬 어린데 과감하게 접근하며 괜찮으세요? 너무 불편하시면 말해주셔요라고 속삭였고 전 허둥대면서도
어떻게 이리 순식간에라고 생각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상세 묘사는 생략하되 그날 밤은 한마디로 혼돈의 불꽃이었죠. 종종 누군가 이거 좀 겁난다며 눈을 떴다가는 곧 서로 눈빛 교환으로 지금 괜찮으면 계속하자라는 메타 언어가 오가서 결국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하는 장면을 본다는 건 아주 복잡한 감정이었는데 이상하게 전 그걸 상당히 자극적으로 느꼈고 아내 역시 한껏 어지러운 쾌감을 맛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와 지우 커플은 이미 젊은 혈기로 가득했고 게다가 스와핑에 익숙한 듯한 태도를 보여 도리어 우릴 리드해주는 느낌이었달까요? 이런 일이 끝난 뒤 새벽 어스름이 올 때 네 사람이 허물벗은 채로 바닥에 누워서 혹은 이불 위에서 헐떡이며 말없이 쉬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피곤해 잠들었고 아침이 찾아왔을 때 다들 약간 어두운 표정을 띄웠죠. 우리가 정말 이걸 해버렸네 하는 압도적 실감이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민호가 일부러 제게 농담을 걸었습니다. 형님, 몸살 안 나셨어요? 어제 생각보다 튼튼하시던데 라고요. 그러자 나도 따라 웃었고 아내와 지우도 킥킥거렸습니다. 어색함과 후련함이 교차하며 그 순간은 크게 후회하는 이 없어 보였습니다. 숙취로 끙끙거리는 와중에도 네 사람 다 진짜 비현실적이었지만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식으로 이야기했죠. 조금은 모두 솔직해진 상태였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하며 약간 심도 있는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민호가 질문하자 아내인 윤서가 정해 내려야 하나요? 그냥 우린 한번 경험을 공유한 거 아닐까요? 계속할지 말지도 모르겠고 라고 답했습니다. 지유는 조용히 전 좋아요. 만약 다들 원하면 또 만나고 싫으면 그만두고요 라고 말했죠. 저는 마음속에서 큰일 났다. 또 하고 싶다고? 라는 들뜬 감정과 이러다 망할 수도 있어 라는 공포가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동안 네 사람은 서로 다음에 한번 더 볼까? 라는 말을 은근히 흘렸으나 뚜렷한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윤서와 저는 한편으로 새로운 자극을 느끼긴 했지만 또다시 시도하면 감정이 꼬이거나 도덕적 문제를 무시하기 어려워질 거라 두려웠습니다. 특히 윤서는 생각보다 별 감정 없이 진행되긴 했는데 그래도 남편인 당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장면 보니까 신기했고 솔직히 묘하긴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돼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저도 비슷한 심정이었죠. 한 번 하고 끝낼지 아니면 계속 즐길지 아무래도 안전장치가 없으면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호와 지우 쪽에서 먼저 다음 주말 혹시 시간 되세요? 라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간단히 카페나 식사하자는 얘기였고 저희도 좋아요. 술은 적당히요 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네 사람이 만나니 다시 그때의 화끈한 장면들이 떠올라서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 조금 더 과감히 즐겨볼까? 하는 분위기가 살짝 살아났어요. 그리고 결국 한 번 더 우리끼리만의 파티할까? 라는 식으로 얘기가 굴러갔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고 윤서도 정말요? 이번에도 라고 중얼거리면서도 반대하지 않았죠. 이번엔 모텔을 잡았습니다. 펜션은 예약하기도 복잡하고 차라리 시내에서 모텔 스위트 하나 잡고 술을 사오면 간편하다는 판단이었죠. 확실히 젊은 두 사람 민호와 지훈 여러 가지 편법을 잘 아는 듯했고 우리도 처음엔 당혹스럽다가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니 저번보다는 빠르게 술과 음악으로 분위기가 달아올랐고 결국 두 번째 스엑스핑이 진행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서로가 아는 짧은 암묵적 신호로 모든 게 이뤄졌습니다. 새벽에 다 마치고 널브러져 있을 때 윤서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반복해서 괜찮을까요? 난 점점 적응되는 것 같아서 더 무서워요 라고 솔직히 털어놨고 지우가 걱정되시면 언제든 그만하세요
저희가 억지로 안아줘라며 달랬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이젠 모르겠네요. 당분간 좀 쉬죠라고 대답했죠. 그 뒤로 다행히 23개월 정도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4명이 모이긴 모이되 공적으로 커피나 식사만 했고 술자리는 자제했습니다. 다들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어요. 그런데 그 틈에 민호와 지우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우가 난 오히려 이게 너무 재밌던데 민호 오빠가 점점 시큰둥해 보인다. 차라리 또 해보고 싶다는 식으로 집요하게 표현하자 민호가 그래도 내가 지나치게 즐기는 거 아닌가라며 삐치는 모양새였다고 하네요. 즉 서로 열린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말했지만 막상 실천하다 보니 질투가 싹트고 서로 감정이 복잡해진 거죠. 한편 저희 부부도 그래 한 번은 별 느낌 없었지만 2번, 3번 하면 감정이 꼬일 것 같다. 또 괜히 젊은 커플과 비교되면서 내가 뭔가 부족한가라는 자격지심이 솟기도 하고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윤서가 솔직히 지우가 당신을 마음에 든다고 더 만나려 하면 어쩌나 좀 불안했어요 라고 하길래 저도 자백하듯 나도 민호가 당신과 좋게 지내는 걸 보면 질투 나기도 했지 라며 실토했죠. 결국 우린 스엑스핑이 자극은 주지만 결혼 생활을 궁극적으로 좋게 만드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에 봉착했습니다. 결국 4사람이 다시 모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호와 지우도 솔직히 감정이 엇갈린다. 우린 젊다고 쉽게 다 넘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서로에게 서운한 점이 많아졌다. 막상 해보니 쉽지 않다. 라고 말했죠. 저와 윤서도 우리도 그게 이득만 있는 게 아니라 복잡하다. 한두 번으로 충분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럼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다라는 최종 결론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와핑이라는 모험을 경험한 내 사람은 본래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거리 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가볍게 만나자. 절대 술자리에서 또 그런 얘기 안 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 이미 짧고 강렬한 추억이 생겨버린 건 사실이죠. 서로 어색하긴 해도 대놓고 감정 폭발로 이어지진 않아 다행히 파국은 면했습니다. 지금은 이 일이 있은 지 대략 반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민호 커플은 아직 젊으니 스스로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우는 오히려 이 경험 덕분에 민호와 더 깊게 대화를 하게 됐다라고 후일담을 전해줬고 민호도 우리가 일탈이라고 불릴 만한 걸 겪었으니 이제는 서로만 보자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하더군요. 저와 윤서도 그 파격적 시도의 결과인지 오히려 부부 사이가 다시 활력을 찾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억은 아련하게 남아있을 뿐 다시 하고 싶진 않아요. 이걸 더 계속했으면 감정이 망가지고 복잡하게 꼬였을 거지라는 예감이 강하거든요. 결국 이 스토리에서 말하고 싶은 건 스와핑이란 것이 생각보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며 특히 나이 적은 사람들과 함께 시도하는 경우 더 큰 심리적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처럼 오래된 부부 생활에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젊은 커플의 질투나 중장년 부부의 자격지심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저희는 크게 파탄나지 않았지만 이건 운이 좋았던 사례일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히 결론을 내리자면 4명 모두 그 상황을 짧은 추억으로 남기고 각자 관계를 유지하거나 더욱 결속한 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만나지 않을 계획이니까요. 한번 경험해보니 의외로 많은 걸 생각하게 됐다 정도의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윤서 역시 이제 우리 부부끼리 좀 더 적극적으로 서로를 새롭게 보자라는 태도로 바뀌었고 저도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새롭게 열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기대했던 것보다 덜 자극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이게 사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스엑스핑이라는 일탈이 모든 걸 화끈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더 큰 고민과 갈등을 부르는 면도 크니까요. 혹시 이 글을 통해 누군가는 나도 해볼까 라고 생각하거나 말도 안 된다라고 거리를 둘 수도 있겠습니다. 선택은 개인 자유지만 전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처럼 신중히 고민하고 그 결과가 괜찮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꼭 좋은 결말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 갈등과 불화, 심지어 관계 파탄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것 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안전하게 그리고 각자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썰라디오에서 늘 그렇듯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이야기가 그분들께 작은 참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